XSFM입니다. PODERA 브로콜리 마마자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닐. 사연이 길고 많은 관계로 후기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뽑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은 팟캐스트 시대 시간에 뽑힐 뻔했다가 네네. 네, 다른 좀 더 기상천외한 소개팅 사연에 밀려서 네네. 이번에 소개되게 된 네네. 소개팅 장르입니다. 네. 곽태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48화 좋게 된 덤말릭 편에서 땅에 쓰러진 심녀의 허리에 체중을 실은 니킥을 피니시로 꽂아넣은 곽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MMA에서도 금지하는 기술입니다. 네네. 체중을 실어서 그라운드 상태의 상대에게 무언가를 하는, 네, 뛰어 올라서 네. 실천하기도 어렵지만요. 곽태영 씨는 정말로 끈질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분은 네. 물론 본인이 넘어지신 분을 일으켜 세우려다가 이분이 넘어뜨린 건 아니지만 네. 도와주려다가 니킥을 꽂고 그래서 잘 안 되고 부끄러운 마음에 가신 분을 네. 끝까지 끈질기게 사과를 하려고 네. 쫓아다녀서 네. 그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둬라. 당장 그만둬라라고 저에게 2번 정도 충고를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연 그다음에 그때 다음에 후기가 한 번 더 왔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분 그만두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엄청 혼냈는데 다시 사연을 보냈어요. 본인의 호로 쓰고 계세요. 네. 내가 심녀에게 니킥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 기나긴 호를 네. 부끄러운지 모르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사연을 보냈고요. 저희는 보란 듯이 네. 다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익명을 썼다가 이번엔 그냥 실명을 오픈해버리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올해 최고의 철면피다. 사실 지난번 사연에는 곽땡영이라는 가명으로 나갔는데 곽땡영이나 곽태영이나 발음이 비슷해서 그랬는지 방송 들었다며 그거 너 맞지? 라며 연락 오는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곽땡영. 태자가 가운데자인 분들은 가운데자를 땡으로 하면 안 되겠군요. 네. 네. 저희들도 이제 시험삼아 이름을 조금만 갈아드리는데 이렇게나 빨리들 알아보실 줄이야. 그러게요. 그렇게 연락 오는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가명 따위 그냥 실명을 공개합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나 많은 요파셔들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런 단어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요파시 ER 요파셔. 네, 파리엔 파리지행. 잉여는 요파셔. 네. 요파시행. 그렇군요. 요파셔보다 요파시행이 좀 나은 것 같은데? 동사로도 쓸 수 있군요. 예, 요파시행. 요파시행. 네, 요파싱하는. 요파싱하는 요파시행. 네. 그러네요. 여하간에 오늘도 역시 잠들기 위해 누웠다가 이리저리 몸을 뒤척여 봐도 도통 잠이 오지 않아 어쩌지 하다가 맞아 이럴 땐 요파시지 라며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보람찹니다. 저희 인생. 자다가 잠 안 와서 심심하다고 요파시를 들여다볼 수 있다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기본적으로 팟캐스트는 모바일로 시작한 장르 아닙니까? 생각보다 문화주체 현상은 요즘 들어 두드러지니까요. 네. 스마트폰을 못 써본 분이라도 저희가 믿겠습니다. 컴퓨터를 켜보셨다고. 네. 그래서 별거 없이 무료한 제 인생에 요파시 사연 당첨은 실로 활력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랑질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팟캐스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저는 지난 제 사연 내용이 꽤나 웃긴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해보면 왜인지 사람들은 되려 제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네가 요즘 그 정도로 외로운 줄은 몰랐다.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다. 등등 이라면서요. 원래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으면은 네네.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착하게 살아. 반성해. 사과해. 이렇게 할 텐데 네. 너무 그러니까 중범죄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네네. 사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사회의 탓이다. 곽태영 씨는 그런 존재다. 네. 그중 몇몇 친구들은 제게 소개팅을 권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개팅을 그래서 역시 친구들은 다 쓸모가 없다. 그러게 말이야. 중범죄자인데. 네.
낯가림이 심하고 경험도 없는지라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의 집요하고 끈질긴 설득 때문에 결국 마지못해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소개팅은 안 해봤지만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에게 줄기차게 소개팅을 권유한다. 네. 그 얘기는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가 아닙니다. 옆에 해달라고 집요하게 그렇죠. 권유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게 된 일의 시작이지요. 사연에 앞서 저는 불운의 아이콘이자 망손입니다. 망손. 신선한 단어들이 많이 들립니다. 벌칙이 걸린 게임이나 내기에서 항상 걸리는 건 다반사고 정말 놀랍도록 꽝을 잘 뽑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과 네. 반대되는 망손. 그리고 전 잘 망가뜨려요. 전자기기, 네. 알파벳 언어적인 표현이죠. I break things. I ruins. I ruin.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네요. 네. 전자기기 망가뜨리는 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고 친구들 액세서리를 끊어 먹거나 스탠드의 전구 같은 것도 터트리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쪽은 염력 아닙니까?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힘이 센 편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죠. 네. 네. 언제나 그 사용 주의사항과 반대되게 어떻게 하려고 본능적으로 애를 쓰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근데 뭐 어떤 법칙에 의하면 계속해서 그런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언젠가 큰 일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운전을 처음 할 때 내가 뭔가를 망가뜨리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 작은 접촉사고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내봤지만 네. 그래도 와 내가 왜 이 사고를 냈거나 혹은 당했지? 사실 사고를 당하는 것도 방어운전하라고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방어운전을 똑바로 못하나? 내가 그 기계를 다루면서 즉 차를 몰면서 이건 조심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부정하나 지금?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러면서 말이에요. 네네. 어떤 훈련 같은 걸 처음 받아볼 때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머무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 깊이 배워서 뭐해 이걸 관심도 없는데 나는. 고장은 지가 안 나야지 회사가 만들었는데 이것도 전 나쁜 태도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네네. 그냥 만지면 망가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사연으로. 저는 친구를 통해 그녀의 톡 아이디를 받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와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대화방에서 시작이군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우린 제법 이야기가 잘 통하는 듯 했습니다. 나름 대화를 잘 이어나가는 제 모습에 스스로가 대견해 보였습니다. 벌써 대견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을 본 게 처음 네. 일 수 있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니킥으로만 대화를 하다가 그 후 우리는 몇 번의 통화 이후에 만날 날을 잡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만남이고 일단은 타이틀이 소개팅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주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곽태영 씨도 처음이셨나 보네요, 소개팅이. 네. 역시 남자 새끼들은 이쁘냐 밖에 할 줄 모르더군요. 네. 주변에 도움을 청했는데 이쁘냐. 이거는 경우에 따라 되게 비인권적인. 그렇죠. 친구는 도움을 바라는데 이것들이 알고 싶은 건 네. 곧이어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졌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저는 그중 나름 쓸만해 보이는 조언들을 취합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원래 어차피 쓰레기들인데 그 쓰레기들을 다 선택적으로 취합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새로운 쓰레기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전 인류 공통의 문제라고 봐요. 그 이성을 처음 만나려고 해서 조언을 구하면 친구들은 다 쓰레기 같은 소리밖에 안 한다. 이게 사금을 캐야 돼요. 그렇죠. 네. 아무튼 조언들을 취합했다고 표현해 주셨네요. 그리고는 드디어 소개팅 날이 되었죠. 일단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퓨전 일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네. 저녁을 먹으면서 사케를 한잔 하려고 했거든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뭐랄까요? 제만의 편견인가요? 끌어올린다. 상당히 올드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떠오르는 겁니까? 혼자 후끈 달아오르는데 약간 이런 느낌 같이 느껴져 이게. 상당히 끌어올린다는 표현 상당히 남성적이다. 죄송합니다. 메일 왔네. 그렇지 않아요? 끌어올린다라고 막 너무 뭐랄까 마초적인 표현 같이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분위기를 뭐 좋게 하는 데는 혹은 분위기를 뭐 부드럽게 혹은 분위기를 뭐 화기애애하게 있을 수 있는데 마치 끌어올린다는 분위기를 여기서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왠지 그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이제 준비 단계. 그렇죠. 예. 가벼운 무게로 25회. 그러면 이제 끌어올려진다. 나중에 그 목표는 데드리프트 250. 하고 2개. 할 그것을 때까지. 끌어올리는. 네. 끌어올린다. 근데 또 그래요. 저기 뒤에 조언하고 뒤에 문장하고 취합하면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술이 빠질 수 없다는 조언을 채택한 겁니다. 네. 네. 안승준 군이 맞습니다. 네, 약간 그 조언 뒤에 숨고 있죠. 채택이라는 어떤 네. 네, 그렇죠. 채택이라는 단어 속에서 자기의 의지라기보다는 조언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었다. 원래 그 채택하는 사람의 권한도 결국 그 채택하는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 안에 이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 여러 가지를 다 들어봤는데 뭐 산책을 한다거나 뭐 예쁜 데 걸어 다닌다거나 술이 낫겠군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약속 장소 근처 꽃집에 들러서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이게 대체 언제적 소개팅? 이분이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분이 조언을 구한 친구들 중 외할아버지다. 한 분이 삼촌이나 고모부가 있다. 그죠. 그런 정도의 느낌. 예. 이것 또한 첫 만남의 꽃 선물은 매너다라는 조언이 있었던 거죠. 네. 첫 할아버지급입니다. 만남에 되게 완벽한 그 포맷으로 완벽한 스타일로 갔는데 뭐 가방의 무게라든지 가방의 크기라든지 근데 꽃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건 너무 싫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그러면 그 트렁크를 들고 다녀야죠. 가방은. 특히 쫙 열어가지고 꽃을 꺼내서. 네,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파색이 은행에 가서 푹 해갖고 가루만 받을게요. 해서 가루를 여기 넣고 다닌다든가. 뭐 제가 너무 삭막해졌나요? 이게 꽃 선물 좀 이렇게 첫 만남에. 그리고 저는 꽃 선물이 올드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첫 만남에 꽃을 들고 다니게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결국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1차에서 끝내버리겠다. 분위기를 빨리 끌어올려가지고. 폭탄주. 꽃과 함께. 사케와 소주를 섞고. 네. 아무튼 꽃을. 그러니까요. 곽재영 씨 사연 보내지 말라니까 이렇게 보내갖고 계속 조이돌림 당하잖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뭐 저희가 일이다 보니까. 네, 이거 저희 직업이에요. 네. 그리고 꽃이 늙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소개팅 상식을 수렴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면 꽃도 좋다라고 자랑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디 별을 땡땡땡땡땡땡이 꽃까지 줬다고 하는 거지 뭘.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의 기반한 조언들을 너무 듣고 있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첫 소개팅을 앞둔 모든 여러분, 친구한테 조언 물어보지 하지 좀 마라. 당신들과 똑같은 멍청이들인데 책임감도 없다. 꽃 같은 거 들고 다녀본 적이 없기에 너무 어색하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잠시 가방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꽃을 가방에 보관할 정도면 둘 중에 하나죠. 꽃이 작든가 가방이 졸라 크든가.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방 큰 걸 들고 가셨나? 아무튼 퓨전식집을 나와서 갈 만한 커피집은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로써 모든 준비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소개팅 상대방으로부터 톡이 왔습니다. 저 도착했는데 어디세요? 응? 아직 약속 시간까지 10분이나 남았는데 벌써 왔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는 샤랄라 하고 하늘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있었습니다. 마셀인가요? 하늘하늘거리는. 미리 사진을 받아봐서 막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셀카 엄청 못 찍는구나 라는 것을요. 반했죠? 그러네요. 네. 첫눈에 반할 것 같은 그런 멘탈을 꽉 부여잡고는 저녁 식사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달려와서 그런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땀이 삐질삐질 났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신 거죠? 으아! 무거운 거. 끌어올리려고. 근력을. 네.
막 말도 잘 안 나오고 우리 메신저에서는 엄청 친했는데 퓨전 일식집까지 가는 길이 정말 억겁의 시간 같았습니다. 아, 네. 네. 소개팅 안 해봤지만 이 분위기는 뭔지 압니다. 똑같은 속도로 걷는데 네. 목적지가 달아나는. 네. 도착해서 자리를 안내받고 마주 앉게 되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뻐 보이는 겁니다. 네, 그 여자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타입이었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보예요 지금 남자가. 전체적으로 바보. 네. 네. 정면에서 얼굴 2번 봤는데 네. 다시 한번 멘탈을 다잡았습니다. 저 어딜 가도 이거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네. 저 어딜 가도 재밌단 소리 꽤나 듣는 사람인데 내가 네. 이런 말 하는 놈 치고 하루에 한 번이나 웃기는 놈 못 봤네. 네. 그날따라 왜 이렇게 뻘소리들이 나오든지. 지옥 같죠 이러면. 그래도 계속 생긋생긋 웃어주는 그녀가 참 고마웠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오고 사케도 한 잔씩 하면서 분위기가 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안승준 군 이제 그 표현에 이제 저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휘가 늙었다. 캐캐 묵었다. 이 사람 죄송합니다. 이 사람. 얘기하지 마지 지금. 아니, 미안합니다. 근데 곽태영 씨 나이가 실제로 올드할 수도 있죠. 사실 나이를 밝혀주시지 않았잖아요. 이게 지금 83년의 일이에요? 대학교를 갓 졸업한? 아니면 저희보다 나이가 있는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예측할 나이로는 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입각할 나이다. 그렇죠. 분위기가 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지금 저희가 또 한 번의 폭격을 네. 죄송합니다. 완전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대화가 나름 이어지고 서로 웃는 횟수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마가 뜨는 건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아니다. 누구나 못 견디죠. 그렇죠. 근데 진짜 상황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마가 뜨는 걸 잘 견뎌야 세련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마가 뜨는 걸 못 참으면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럴 때는 견디지 말고 그 존재를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의 존재를. 네. 이게 뭐 마음에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맞아. 네. 음식을 거의 다 먹어갈 즈음 잘 이어지던 대화가 멈춰지고 정적이 흘렀을 때 제 눈에는 그녀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작은 큐브가 보였습니다. 원래 큐브가 이름이 아니죠. 루빅스 큐브 네, 그렇죠. 중에 이제 그 3x3 3곱하기3으로 만들어진 큐브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 뭐라 부르지? 그런 게 있는데. 트위즐리 퍼즐인가?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 아무튼 뭔지 아시죠? 저는 지금 네. 이상합니다. 네. 일단 이 모든 그 소개팅은 저희가 곽태영 씨를 능멸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소개팅의 그림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큐브가 올라가 있는 건 되게 맥커핀 아니 저 잘 못 만든 추리물 같은 어설픈 네. 어설픈 뭔가 이게 뭐죠? 아무튼 대화는 이어집니다. 네. 큐브 그거 좋아하세요? 라는 저의 물음에 그녀는 아니요 이거 오다가 지하철에서 샀어요. 시간 때우기용으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예상이 맞습니다. 이분은 곽태영 씨는 이제 늙었다. 요즘 시간 때울 것이 없어서 지하철 앞에서 뭘 사는 사람이 요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그러니까 저희의 편견에서 시작된 잘못이에요. 이분이 어릴 것이다. 뭐 소개팅하고 그런다는 얘기 하니까 우리보다 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개팅은 뭐 어떤 나이 때서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곽태영 씨는 7, 9학번이다. 곽태영 씨는 입학하고 저는 출생했다. 네. 네. 아무튼 사랑에는 나이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네. 시간대기용으로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래 이거야. 내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리라. 이건 사실 이 말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저는 자꾸 강화되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딜 가도 재밌다는 소리를 꽤나 듣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랑 자꾸 연관이 돼서 내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리라라는 어떤 그 글솜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인을 잘 성찰해 보시기를 네. 속으로 생각하고는 저 큐브 좀 맞출 줄 아는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라고 말했고 그녀는 흔쾌히 큐브를 건네줬습니다. 사실 저는 큐브를 태어나서 2번이나 만져봤나?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래 이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리라라고. 네. 그래도 일단 말은 뱉었으니까 그냥 괜히 한번 쭉 둘러보고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고 위에서 아래로 한번 돌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니 짜잔 와르륵 하고 큐브가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몇 알은 물컵 속에 들어가고 몇 알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말 입고 간 셔츠의 등이 축축해질 정도로 식은땀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미안하다며 제가 망손인 걸 잠시 깜빡하고 있었다고 연신 사과를 했고 그녀는 괜찮다고는 말했지만 조금 전처럼 생긋생긋 웃는 표정은 좀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아, 이 장면. 네. 뭔가 이제 잘 돼가고 있다가 네네. 이때를 기점으로 잘 안 된 거야라고 내가 기억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순간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렇죠. 역사가 그렇게 적어 놓은 순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 완전히 팩트인 상황들도 있지만 내 기억이 점점 더 왜곡돼서요. 네네. 나중에 한 50년 더 지나면 그녀는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침을 뱉었다고 막. 예. 내 큐브 물어내라고. 왜냐면 내 마음속에 사가는 나잖아요. 나는 계속 그렇죠. 내 기록을 고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야, 이건 마음에 안 들어가고 쓱쓱쓱. 이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전 봐요. 곽대영 씨의 까인 거. 정확히 이때는 아니다. 네. 네. 그때 불현듯 가방 속에 있는 장미꽃이 생각이 났고. 아, 그러네요. 네. 이걸 얼른 건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러려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죄의 의미로 점점점 라며 가방에서 장미꽃을 꺼내서 그녀의 앞에 내밀었는데 네. 아, 꽃은 어디로 가고 비닐에 쌓인 앙상한 가지 한 줄이 있는 겁니다. 장미꽃 한 송이였군요. 처음 네, 한 송이 사셨다고 했어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그 빨간 부분만 없어진 거예요. 네. 또 몇 초가 그러니까 사죄의 의미로 줄기. 줄기, 가시가 있는 줄기겠죠? 장미꽃이니까? 반찬도 못 해먹는데, 그 줄기는. 차라리 마늘종을 주지. 아니, 고구마 줄기. 아. 네. 토란대. 미역, 줄기가, 굳이 줄기를 주겠다면. 그렇죠. 미역 줄기가 참 좋죠. 네. 열무라든가. 또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렇게 망칠 순 없어. 라고 생각한 저는 이번에도 이 빌어먹을 순발력으로 바지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뭔가를 꺼내는 척 하다가 뭐야 이 검지손가락을 수줍게 포개어 만든 작은 하트를 꺼내서 앙상한 가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입니다 라는 더럽게 멋진 멘트와 함께 말이죠. 자, 이게 손으로 이렇게 돈 내놓으라는 돈 내놓으라고 할 때 엄지와 검지로 하트를 만들었다는 뜻인 거죠. 돈도 내놔라. 제가 올드한 건가요? 저도 뭐 피해갈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하트 있잖아요. 작은 거. 저 싫어요. 저도 되게 싫고 돈 내놓으라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왜 하트예요? 연원이 어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이 만약에 이런다. 그리고 맨날 내 사진을 보았으니 네. 돈을 내놔라. 뭐 외국 배우들 와갖고 뭐 이렇게 이거 시켜자고. 그거 맨날 이거 시키고. 네.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거 아닐까요? 돈 내놔라. 이게 분명히 이게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문화권마다 같은 그 핸드 사인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네. 이건 어딘가에서 분명히 부모 욕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이게 성교를 희화화한 그런 욕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게 손가락 너무 하트 전 이상하다. 정말 우리 곽태영 형님은 어르신은 이 형 너무 바지 속에서 뭔가를 꺼내는 척하다가 냈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정적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연들, 저희도 그렇고, 이제 읽다 말고, 이거 진짜 진실성이 의심된다.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다른 경우는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올리는데, 그렇죠. 소개가 나간 다음에도 다시 추궁하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 곽태영 옹의 이 상황은, 네네. 저는 믿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일어날 법하다. 네, 실제로 막아뜨면 이제 그걸 이제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완전 짓눌리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저도 그런 그랬고, 거 해봐서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는, 대부분의. 인데,
실수이죠. 곽태용 옹의 대처 방식은 조금 더 늙었다. 굳이 늙었다기보다 그냥 제가 기억하던 옛날 모습 그대로다. 네. 그런가요? 누군가의 모습. 네. 그것 우리 그렇습니다. 모두의 모습. 네. 우리의 정적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분위기 반전을 위한 몇 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더 큰 하트를 만든다거나. 결국 10여 분 있다가 우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이 좀 생겼다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갔죠. 네. 망고불변의 진리죠.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온 사람. 네. 네. 밤이 깊었고 조심히 잘 들어가셨냐. 오늘 즐거웠다. 뭐 이딴 톡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메시지는 단답이었지만요. 이응? 그니까 소개팅 안 한다니까 이 남자친구 새끼들이 문제입니다. 네. 이게 어떤 시지프의 신화 같은 거죠. 네. 영원히 반복됩니다. 남자 새끼들이 문제여서 또르르 굴러 내려가서 다시 남자 새끼들하고 같이 돌을 굴립니다. 그리고 다시 실패했을 때 남자 새끼들을 욕하면서 다시 굴러 내려오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갈 때 남자 새끼들하고 다시 올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친구 여자한테 물어봐라. 차라리. 네. 그러나 이거는 뭐 여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 남자애한테 물어봐라. 네네. 네.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제 메시지 옆에 며칠째 지워지지 않는 숫자 1이 문득 외롭게 느껴지네요. 이건 과거의 사연이 아닙니다. 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아직도 그 일이 지워졌는지 아닌지 네. 알 수 없네요. 곽태영 형 제발 일이 지워졌다고 다시 사연 보내지 마시고 형. 그러니까 그건 그래요. 우리한테 사연 그만 보내라. 네. 네. 갑자기 좀 졸려진 것 같아서 이만 긴 사연을 끝마치려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다시 XSFM 화이팅이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곽태영 씨 형님의. 감사. 태영이 형 고마워요. 곱게 늙어요. 곱게. 사연 그만 보내고. 자, 이제 얼마 남은 인생이라고 소개팅 다음에 하면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게 무슨 장미가 뭔가 플렉서블한 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아주 작은 가방에 네. 넣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장미 어쨌든 길잖아요. 자꾸 긴 가방, 이렇게 큐대 가방 같은 거, 낚시 가방 같은 거를 뭐야? 큐대 가방은 사실은 좀 길죠. 저 뭐냐? 아니, 화구통. 그래요. 미대생 가방.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건축과 학생 가방. 화구통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그걸 갖고 가셨나요? 그리고 또 그걸 갖고 가셨어야 됐겠군요. 왜냐면 안 그러면 찌그러져서 줄기만 주실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당했던 일인데, 너무 바깥에 있는 장미, 꽃집에서, 네네. 떨이 한다고 싸게 팔면은, 네네. 그걸 좋다고 사요. 그러면은, 사실 그럴 수까지는 없는데, 날이 워낙에 바싹 마르고 뜨거운 날에는, 얘가 막 절반 정도 막 포풀이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들고 흔들었더니, 잎이 떨어지는. 그럴 수 있다. 네. 싼 맛에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데이트 처음 할 때는. 네. 네. 이런 조언을 들으세요. 이런 조언을. 네. 곽태영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일이 지워졌는지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네. 그분이 읽으셨고 답변을 하셨더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네. 진심입니다. 곽태영 씨 감사합니다. 몇 주 만에 또 저희의 선물을 받으시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